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원 라온 프라이빗 8.9억 직거래 건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29% 하락. 직거래니까 조금 떨어졌나?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찾아보면 더 싼 매물도 있습니다. 왜 직거래는 더 비싼 걸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집값이 바뀐다. 과거에는 순간의 선택이 집의 평수를 좌우한다. 네, 24평 가격, 34평 가격 막 같아져 버리는 현상, 40평대와 30평대의 가격 이렇게 바뀌는 현상들을 보셨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중개사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집을 구경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많이 살펴보신다면,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이 살펴보신다면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대구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자, 주간 내용 쭉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더라. 전세 가격. 금리 또 한 차례 인상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많이 이번에 뭐 빅스텝은 거의 뭐 100%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미국도 가파르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이 상황. 매수 심리는 역대 최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 뭔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좀 줄어들었어요. 내일 모레 매물 또 감소할 거니까 매물 소폭 줄어나갈 것 같고요. 하지만 전세 물량은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다시 써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1760건. 월세 매물도 마찬가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6456건. 전체 임대 물량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200건. 주말 동안 조금 감소하긴 하겠지만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더라. 네, 분양권 매도 물량 살펴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살짝 쉬었는데요. 자, 3,500건에서 3,800건대로. 네. 200건 이상 한 주당 한 100개씩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는 지역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2주 전 대비 매물이 227개가 늘어났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지역 중동의 근래에 수레프 아시죠? 네, 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거래되는 그런 건수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매물이 많이 늘어난 모습,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거래량, 이 숫자 보시면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으시죠? 거래가 정말 안 될 때 28건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 25건, 굉장히 적게 신고된 하루였어요. 자, 직거래 건수 20% 이상, 요 수치로 볼 때 여전히 직거래가 많구나. 네, 오늘 제목에 붙여본 범어 라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도 직거래 건수였죠. 자, 오늘 25건 거래, 하루에 60건, 40건. 이 추세라면 지금 근래 규제 해제되고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25건대 이 정도 거래량이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6월달의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규제 해제되고 늘어났던 거래량이 다시금 줄어드는 현상, 다시 규제 해제 효과가 3개월 만에 다 사라져버렸다. 석 달 차나 3일 차나 아니 석 달 차나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수성삼과 롯데캐슬 고점 대비 한 13% 정도 떨어졌나요? 네, 13억 9천. 대형 평형이 가격 힘을 못 쓴다는 거, 비싼 아파트들 다 같이 힘을 못 쓴다는 모습 계속 살펴보고 계시고요. 범어 라운 프라이빗 33평형 가격 고점 대비 30% 가까운 하락, 8억 9천이에요. 8억 9천. 8층이 8억 9천. 자, 매물 잠깐 살펴보시면 11층 남양 11층에 8억 3천. 이 뭐 연식이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2016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식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8억 3천.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정수도 9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자, 그러면 충분히 협상을 잘하면 충분히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거래로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고점 대비 대략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5억대도 지켜내지 못하더라. 유라 리버파크 신규 거래 4억 초반에 가격 형성되는 거 한 개 보셨고요. 대봉 태양 아너스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봉동도 입주나 이런 것들 많이 앞두고 있죠.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하는 곳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가격 같이 힘을 못 쓰는 모양이고요. 현대 아이파크. 자, 오늘 제목을 붙여본 이유가 근래 어제 신고되었을 때 4억 후반대, 4.9억대부터 4억 초반대까지. 이거 16층이면 이거 뭐 무난한 층 아닌가요? 네, 4억 초반과 후반. 이 순간의 선택이 거의 억 단위의 돈을 자유합니다. 억 단위. 이거 보통 사람들이 모을 때 이 1억이란 돈 모으려면 거의 10년 세월이거든요. 10년 세월을 아낄 수 있는데 뭐 한두 달 더 기다리고 한두 달 더 살펴보고 한두 집 더 살펴보는 거 그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거 집 보면은 마음에 드는 집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더 마음에 드는 거 충분히 고를 여유가 있다. 매수 우위 시장 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현 프루지오도 고점 대비 20% 떨어져서 4억 초반대. 요 가격들이 어딘가에 줄을 나란히 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월배 2차 아이파크 74제곱미터가 4억. 좀 전에 보셨던 현대 아이파크 그건 1차죠. 1차고 요건 2차고 연식 1년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층수도 뭐 15층 16층 고만고만 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평수를 바꾸는 요 현상 충분히 많이 살펴보시면 충분히 좋은 물건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제목으로 붙이려고 하다가 붙이진 않았는데요. 만촌 우방타운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운 하락하는 모습. 요거 범사 만삼 아닌가요? 범사 만삼. 범사 만삼 중에서 만삼이죠. 만삼. 야, 굉장히 많이 빠졌다. 혹한데 요런 느낌 들잖아요. 40%. 근데 이런 거래가 좀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이 낮으면 조금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원 이진 캐스빌 가격 4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수가 없습니다. 한두 건 거래가 나타났을 땐 층수가 낮으니까 뭐가 어쩌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통하지 않더라. 오히려 숫자만 봐도 충분하다. 층수도 볼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진천역 에케그랑폴리스 24평의 가격 3억을 지켜내지 못하고요. 이것도 거의 4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어떤 공인중개사를 협상을 얼마나 잘해주는 공인중개사를 만났느냐, 내가 얼마나 가격을 잘 깎을 수 있느냐. 네, 거의 뭐 시장판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한일 UNI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신서동 아름다운 나날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가격 특히 낮은 가격대의 물건 3억 이하의 물건들 할인율 더 낮은데요. 똑같습니다. 할인율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가격 25건 중에서 오늘은 페이지를 4페이지밖에 못 보여드리죠. 보통은 5페이지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거 오히려 할인율이 더 낮더라. 20%, 10%가 채 되지 않고 7천만원짜리가 2천만원 하락하면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잖아요. 똑같이 할인율 적용받고 사실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네. 건당 거래대금 10월달 들어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 듭니다. 살짝 올라가는 느낌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하더라.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더 제 방송을 살펴봐 주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 좋을 때는 제 방송 안 봐도 뭘 사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향후에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대처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함께 살펴보시고 뭐 댓글에 남겨보시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 3개월 차나 6월달의 거래량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이 통계 작성일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었던 게 6월달의 거래량이었어요. 그 7월의 거래량, 10월달의 거래량이 지금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적었던 6월의 거래량과 아주 유사할 확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 다음 달 추워지는 11월달, 12월달 되면 거래량이 더 살아날까요? 그럴 확률은 잘 없어 보인다. 과거에는 11월달, 12월달 분위기 좋을 때는 막 치고 나갔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얼어붙는 이 시점. 자, 요렇게 2018년만 봐도 9월, 10월달 거래량 많았고 11월, 12월달 되면 거래량이 더 적어지더라. 과거의 그 기간들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올해 겨울 쉽지 않을 것이다. 요런 느낌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트 하나를 보고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관점으로 반드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석이 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6억 이상 거래량 추첨하죠. 추첨합니다. 9월달 당장 9월달 거래부터 뚝 떨어진 모습 보이시나요? 그래도 규제 해제되고 7, 8, 9는 좀 비슷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요 막대 그래프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9월달부터 6억 이상 거래량이 급격히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율도 4% 수준이었네요. 자, 구군배 거래량 살펴보시면 특별히 뭐 달서구지의 거래량이 좀 늘어났죠. 야, 워낙 아파트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치는 이 아파트 개수에 비해서 절대치는 많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거래가 된다. 또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야, 거래가 되는 곳만 거래가 되네. 그렇다면 안 되는 곳은 정말 안 될 수 있다는 부분. 네, 집보로 아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규제 해제되는 수성구의 거래량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직거래 비율 많이 높더라. 현재까지 직거래 분양권도 직거래 아니면 매매가 사실 쉽지 않죠. 용산자의 분양가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죠. 자, 분양가 계산하는 거 제가 특별 영상 만들어 뒀으니까요. 한 번씩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 42층이에요. 42층. 한창 때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2억이나 빠졌다. 2억. 2억, 1.7억. 이건 뭔가요? 죽전역 화정파크 드림. 고점 대비 2.4억. 야, 두 장씩 읽고 정말 맨정신으로 이거, 야,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과거의 조정기간 보셨잖아요. 3년에서 7년은 각오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이 3년에 끝날 위기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건희가 이야기했던가요? 외국 한번 둘러보고 오면 항상 위기다. 항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항상 위기를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국가적으로 모르겠다. 분위기가 많이 심상치 않죠. 특히 이 PF 관련해서 제가 그 뉴스 요약하는 것들 보여드리는 방송을 라이브로 계속 했을 때 이 PF 관련해서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전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제 제가 아시는 어떤 임차인분이 임대인하고 한판 떴대요. 한판 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전세 금액을 3.5억에 있었대요. 주변의 전세 가격이 다 2.5억으로 떨어졌어요. 이분은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집을 차액만큼의 돈 1억이라도 돌려줘. 그런데 그냥 살게. 다른 데 지금 더 좋은 집이 더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집 나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 지금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차액만큼만 돌려주면 나 그냥 살게 하니까 돌려줄 돈 없대요. 무조건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제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방법들을 그전부터 알려드리고 이거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냥 눌러 살아도 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뭐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분이 그나마 다른 전세를 알아보고 계셔서 다행이지. 입주를 앞두고 계셨으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패가 없어요. 이 두 개의 차익이 얼마인가요? 1억이에요. 1억. 지금 예금 금리 막 6억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6억이 아니고 6% 이야기도 나옵니다. 금리 시중은행 제가 어제 밤에 찾아보니까 뭐 하나은행 이런 데 뭐 4.8%도 보이고요.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금리 되게 짜게 주고 이래서 예금자들이 많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카카오뱅크도 4.5던가 4.6이던가 이렇게 많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6%. 은행들 돈 구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이 PF 뭐 이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일이 있었죠. 강원도에서 일이 있은 그 이후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너무 어려진다. 자금 좀 빌리려고 은행에 가도 은행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금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쉽지 않더라. 거래량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저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서 저분이 딴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딴 세입자가 저분이 살던 집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 전세 거래 건수가 2건이나 신고될 수 있는 건이잖아요. 근데 2건이 신고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0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주위에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날 수가 없다. 집이 빠지질 않는다. 그 현상이요. 자, 전세 가격도 중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빌리브 스카이 최고 3.8억 그리고 3.7억까지도 보이죠. 그러면 빌리브 스카이 전세 가격 어떤 중개인을 만나느냐. 뭐 층수 이거 뭐 전세 살면서 잠깐 살다 가는 거 층수 뭐 크게 의미 두실 필요 없잖아요. 3억 누구는 3억이고 누구는 3억 7천이고 막 7천 8천 차이 나잖아요. 그 8천만 원에 이율 5%만 잡아서 하더라도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소고기를 몇 번씩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금액 60% 안 되는 경우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수성하늘채 르레브 요거 거의 반토막이죠. 요거 지금 적정하다. 수성하늘채 르레브 7억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나머지들 굉장히 뭐 70%, 80%의 전세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아직도 많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PF, 전세, 자영업, 유럽발 위기, 중국 침체, 이거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거 있나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채권 시장, 채권 수익률 폭등, 채권 가격 폭락,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뭐 한 게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한순간에 싹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아니잖아요. 아직도 코로나 핑계대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중국, 이거 한꺼번에 해소 되나요? 해소 안 되잖아요. 유럽, 해소 안 되잖아요. 막 장관이 물러나고, 총리가 물러나고, 그 난리를 지기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나요? 채권금리도 제가 말씀드린데요. 어제 보니까 4.6%, 10년물 이런 것들이 4.6%예요. 아직까지도 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한 5.5% 정도 되면 그 전후를 시작해서 이제 나름의 좀 공략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근면 성취를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과거처럼 고도의 성장기를 누려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드리고 싶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언론에서 조장한 결과 월세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전세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내년이 되면 정말 2018년의 전세 가격과 만난다. 매매 가격도 전세 가격도 18년도의 가격 아마 기억하시죠? 대충 그맘때의 가격들 한 번씩 미리 살펴보시면 벌써 2018년의 가격이 왔구나. 물론 2018년의 가격이라는 것이 18년의 가격이 저점 부분 혹은 16년 가격의 고점 부분 이것처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8년의 가격으로 왔다 그러면 16년의 가격으로 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5년도의 가격을 지켜내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하락할 구간은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지네요. 네, 3억 미만 거래 비중 계속 올라가고요. 4억 이상 비중 10%를 지켜내기 힘들 것 같고 월세 거래량 49건. 오늘 전세 거래 52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매매 거래량이랑 전세 거래량이 거의 비슷하네. 눈에 확 보이죠? 그래도 올 초에만 해도 1대 2대 1. 매매 1, 전세 2, 월세 1. 이 비율은 지켜줬는데 지금 뭔가요 지금? 매매 1, 전세 2, 월세 2. 요 비율이잖아 오늘. 매매 25건. 전세 한 50건, 월세 50건.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매매건, 전세건, 월세만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지 매매, 전세 모두가 힘들어지는 모양새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월세 가격도 좀 정점을 찍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거 지금 박스권의 가치입니다. 이 박스, 큰 덩어리의 박스가 올해는 3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이사를 못 가게 되면 건수가 2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네, 갱신거래. 본의 아니게 뜻한 절지에 갱신거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갔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